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위급함을 알리는 신고가 20여 건이나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한편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숙은 상병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재난 현장의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막을 골든타임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죠. 돌이켜보면 모든 게 사실 아쉽습니다만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것만 좀 제때 지켜졌더라도 했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만 제때 지켜졌었더라도 라는 질문이 그냥 한 군데가 아니에요. 예. 제가 한 군데면 그래,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이 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이해를 좀 합시다라고 진짜 0.0001%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겠는데 이거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2시간 전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 차 안에서 두드리는 목소리까지 소방당국이 들어있는 그 녹음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인데요. 관련자들 뭐 검찰이 뭐 성주지검장을 통해서 제대로 밝히겠다는데 저는 진짜 이거는 엄벌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경험했고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 때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거는 그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헬리콥터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구조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있는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유명을 달리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차도 안에서 물이 차올라오는 그 순간 국민은 절규했잖아요. 살려달라고. 예. 그런데 도대체 그 국민을 지켜야 될 국가와 경찰과 소방은 어디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제대로 책임지는 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접수된 신고 시각을 보면 오전 7시 51분이거든요. 네네. 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여 전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건데 네네. 자, 이때만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뭐 오늘도 모 신문에 이제 기고를 하나 있는데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인간이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인간은 차도를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자체나 경찰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대면대면하게, 너무나 무관심하게 그 시민들의 절규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가 나는 거고 그 무시하는 소리를 한 번만 제대로 귀 기울여 들었어도 한 번만 했으면 돼요.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아니면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 연락해서 차 딱 2대만 보내서 궁평차도 앞에 차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았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어렵다라고 경찰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국조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경찰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 궁평 1교에도 출동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이 보인다면 1. 거짓말했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무시해서 궁평 1교나 2교 둘 다 출동하지 않았다면 저 110 지령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민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출동 안 한 112 지령실 왜 존재합니까? 그냥 없애세요. 경찰 그냥 없애시고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국민이 희망 고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이태원 참사에서도 분명히 그 112 지령실이 잘못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으면 좀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은 언제나 백척간도에서 진짜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첫 신고 이후에 약 40분 뒤부터 계속 신고 접수가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뭔가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들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6만 톤이란 물이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6만 톤이라 그러면 밑에 제방이 미호천이 탁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그 궁평 이교에 물이 이렇게 쏟아붓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1분, 2분 사이에 물이 다 찼을 거예요. 그게 제가 궁평 이교가 658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리 안에 분명히
물이 차는 거는 순식간에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그 차량에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 지금 나와 있는 충북소방본부 119 신고에 관련된 시간대별 그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도와달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는 우리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사정책을 만들어가거나 국민의 생명을 지킬 때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태원 사건하고 도저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똑같잖아요. 그 이태원 사고 나기 전에 그 많은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문제 있다라고 이거 분명히 사람들 인파를 군중을 분명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전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화 다 무시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아비규환에서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경찰청장은 용산에 있는 경찰서장은 뒷좀 치고 지나가고 용산에 있는 그 구청장은 안일하게 그 대응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정말 핑계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래서 74일 동안 이태원 수사를 했거든요. 6명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했는데 혹시 재판 과정을 아시나요? 그 6명 다 보석했습니다. 법원이 보석할 수 있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무기 대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관련자들 다 보석할 수 있지만 지금 그 꽃다운 180여 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어린 그 사람들이 사망한 청소년들이 성인들이 사망한 대학생들이 사망한 그 사건에 그 누구도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받지 못한다면 지금 검찰이 그런 얘기 하네요. 엄중하게 처벌하고 진상을 밝히겠다. 또 역시나 이번에도 뭐 똑같겠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관련자들을 조금 엄중히 좀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거든요. 그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년에서 30년까지 가능하고 10억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법조문에는 이게 같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자체장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려면 제대로 된 엄벌이 없으면 사람들 안 바뀝니다. 분명히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이번 경찰에서 하는 수사와 검찰에서 하는 수사 둘 다 똑 부러지게 좀 수사를 해서 국민들 마음이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만큼 제대로 된 수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짚어볼수록 참 답답한 마음인데 당시 신고 15건 가운데 6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통보와 공동 대응이 요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충북 도지사도 그런 얘기하고 청주시장도 그런 얘기하고 그 당시에 지자체장도 몰랐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 시장과 그다음에 구청장과 그다음에 도지사는 사실상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외국 그 순방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수해는 정말 과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말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면 제대로 대응했었어야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미호천이 그렇게 범람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행복청에서도 이야기하고 감리단장도 이야기하고 중간에 있는 지자체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지자체가 보다 발빠르고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죠. 우리는 목도했잖아요. 용산구청장 처벌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 과정에 있는 과연 도지사와 시장과 그다음에 관계 지자체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냥 거기 가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국민들 복장 터지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못했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그게 지자체장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분명히 교과서에서 그렇게 줄을 껐습니다. 지자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국가에서 그 지자체 일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는 그 지자체에서 정말 필요한 지자체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만들어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위험한 부분 지자체장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대응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책임이 없다라면 제대로 된 그리고 충분히 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고가 쏟아진 거는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10건 넘게 네. 들어오고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다면 최고 단계인 비상령을 곧바로 내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아동 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언제나 이야기를 했던 게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그 일이 제대로 이행되는 건데 뭐 저는 앵커가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하고 아니 공감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한탄스러운 일인데 분명히 연락을 받았으면 빨리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지구대가 딱 차 두 대만 가서 공평이교를 막았으면 되는데 지금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야 가장 강력하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포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저는 고민인 거예요.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죠? 분명히 국민들은 그렇게 절규했는데 그렇게 와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소방에서는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같은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소방도 분명히 경찰에 저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 부분도 경찰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네. 충북 경찰서를 우리는 좀 믿어보자. 하지만 경찰청장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혹하고 정확하게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건을 파헤쳐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충북 경찰 그 청에 있는 수사본부를 빼고 서울에 있는 이제 그 수사대가 내려갔는데요. 결국 경찰청에서 이 수사를 한다면 이 부분도 자기 식구라고 감싸지 마시고 분명히 이 부분이 더 잘못되었다면 국조실에서 6명 그 위반이 되는 사람들을 이미 검찰로 넘겼잖아요. 왜? 검찰의 그 국조실 입장에서는 경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경찰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일 잘하는 경찰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일 잘하는 경찰의 모습이 안 보이면 과감하게 그 수사로부터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명의 경찰관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2 지령실 왜 제대로 이행 못했는지를 검찰에서는 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이게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경찰 계시는 분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제발 마음을 좀 바꾸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건 하나하나 좀 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다시 폭우가 온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경찰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람 살렸다, 국민들 지켰다 이런 그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예천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렸는데 네. 재난 현장에서의 2차 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재난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대응합니다. 물론 제가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난을 바라볼 때 형사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재난은 첫 번째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하러 간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재난의 제1 매뉴얼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그러한 어떤 재난 현장에 나오는 것 저는 막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재난 현장에 나왔다면 재난 현장에 필요한 군이 동원돼야 되고 그 군은 절대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의 태세와 안전 구명 장치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몸에 착용하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가지 다가 아닌 듯한 모습이라서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 최수근 상병 빈소에도 이틀째 지금 추모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색 작전에 왜 포병을 보냈는지, 최소한의 안전 수칙인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는지 이거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다 군을 갔다 오신 시청자 여러분, 젠더 문제를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분명히 이게 수색조와 보병은 그런 어떤 그 행동을 많이 연습을 해요. 근데 포병은 이렇게 포를 쏘는 거니까 이거와 관계 없는 거죠. 물론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군부대가 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천에 있는 실종자를 구조하러 가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명히 군이 이러한 어떤 재난에 동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말 거기에 필요한 군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군인이 반드시 그 위험 지역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최상병의 그 명복을 빌고 위가족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군은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승재현 한국형사본부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